반갑습니다. 영덕군 산하 영덕문화관광재단 웰리스 관광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태호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강의할 주제는 마음 시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력이 좋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시력이 떨어지지요. 예, 노안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게 몸의 시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시력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주제는 마음에도 눈이 있고 그 눈에 여러 개를 살필 수 있는 힘이 나이가 들수록 좀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사람이 있고 딱 이렇게 또 멀리 있는 건 잘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살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주제는 마음의 눈, 그 눈의 힘, 그 시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의 시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다. 마음의 눈이라고 하니까 뭘 좀 거창한 게 마음에 하나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마음의 구성 요소 4가지, 마음의 구성 요소. 첫 번째, 마음 거울이 하나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외부 감각기관에서 몸에서 구성되어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뇌에서 종합 처리해서 이렇게 마음의 영역으로 쫙 이렇게 밀어 올리는데 그때 그 정보를 탁탁 비춰주는, 맺게 해주는 마음 거울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거울이 있다 보니 그 상이 맺힌다. 제가 지금 소리를 내면 이 소리를 방청객분들은 그냥 이 소리 그대로 받아들이실 거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방송 스피커를 통해서, TV 스피커를 통해서 그 소리가 귀에 탁탁 이렇게 맺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어떤 자극이 발생하면 그 자극에 해당되는 정보를 눈과 귀가 잡아서 이렇게 마음 거울에다가 이렇게 툭 밀어 올리면 마음 거울이 그걸 짱 하고 비춰줍니다. 그래서 거울은 거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 거울에 감각기관이 보낸 정보를 딱 비춰주는 맺힌 상이라고 합니다. 거울과 상. 세 번째는 한번 맺어진 것은 다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내 감각기관에 한번 걸려든 것은 빠짐없이 다 저장돼 있다. 다 저장돼 있습니다. 어디 안 갔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게 떠올리려 그래 보면 잘 안 되지요.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다음 주제 때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는 다 저장이 된다. 하나도 빠질 수 저장된다. 다만 그걸 끄집어내는 힘이 약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명상은 요 끄집어내는 힘도 강화시켜준다. 그래서 저장된 영역이 하나 있다, 마음속에는. 그리고 네 번째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림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논리적 맥락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알아차림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게 훈련을 통하거나 정확하게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대충 삽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일깨워주는 훈련 과정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크게 4가지. 마음 거울이 있고요. 두 번째, 그 거울에 상이 맺히고, 그러니까 거울과 상은 별개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맺힌 거는 다 저장된다. 저장 영역이 하나 존재하고 있고, 네 번째는 알아차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음의 시력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눈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눈은 이 4가지 중에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요소다. 그걸 인도 말로는 사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띠 알아차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의 시력은 요 알아차림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잘 되느냐. 그게 마음의 시력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시력을 우리가 뭐 측정한다, 평가한다. 그 마음의 시력이 좋아지면 그러면 내가 내 삶이 좀 어떻게 되나 하는 걸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마음의 시력이 좋으면 내 마음에 눈이 있어가지고 뭘 좀 잘 살필 수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 잘 살필 수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첫 번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좀 살피기가 좋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많은 자극들이 들어오지요.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도 자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행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자극들이 들어옵니다. 그 자극들이 있었죠. 있었지. 이게 오늘 없었으면 어제 있었을 수 있고 그저께 있었을 수 있고 그 자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을 처리한다고 마음이 바쁘다. 그 자극이 내 삶에 좀 직접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자극이면 마음이 더 바쁘겠죠. 예, 걱정, 근심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기도 하고 예, 어떤 때는 막 희망이 샘솟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막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걸 대개의 경우는 그냥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대로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좀 마음의 시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마음 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해서 한 발 딱 떨어져서 그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훈련이 돼가지고 이 훈련된 힘이 있어서 이 상황을 내가 화가 났는데 화가 나기도 하지만 화가 나는 걸 내가 알기도 하겠어 하고 탁 떨어져가 화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으면 이게 또 마음이 다르게 작동할 겁니다. 예.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난갑다, 화가 나인갑다. 이는 화는 내 거야 하고 화에 끌려가지고 가면 또 그 화에서 비롯되는 또 행동들, 반응들이 나오겠죠. 그래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수습할 게 좀 많지. 화가 나서 화난 대로 막 이렇게 처신하면 수습할 게 많다. 그럴 때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탁 바라보고 살펴보고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좀 훈련을 해가지고 알아차림이 좀 잘 된 사람들은 이 마음 작용을 딱 떨어져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마음 작용의 전개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의 그 여러 가지 어떤 작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마음의 시력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시력이 좋으면 그걸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준점을 하나 정하자라고 했습니다. 기준점을 정하자. 코면 코, 화두면 화두, 아랫배면 아랫배, 호흡에 따라서 배가 불렀다 내려갔다 하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앉아서 하는 명상에서 그 기준점은 아랫배였습니다. 아랫배가 불렀다 내려갔다 한다. 요걸 기준점 삼고 불러오면 뭐라고 하고 일어남이라고 하고 내려가면 사라짐 하고 알아차림 했다. 그럼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이걸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하루에 10분 20분 훈련을 했다. 그러면 내가 배를 붙들고 일어남 사라짐 하다 보면 배에 온전히 마음이 붙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일어났던 일, 또 내일 해야 될 일, 앉아 있는데 어깨가 좀 결리네, 또 눈앞에 오늘 있었던 일, 또 그저께 있었던 일,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 얼굴이 툭 떠오르네. 앉아 있다 보면
많은 자극들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올라오고 그쪽으로 마음이 옮겨갑니다. 그럼 옮겨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지? 하고 보임 혹은 들림 혹은 어디 어깨가 결리면 결림 이렇게 하고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오세요. 일어남, 사라짐. 이게 명상의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훈련하고 나면 마음이 어디 가 있거든 가 있는 줄 알고 알아차림하고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오고 가면 데려오고 가면 데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준점을 딱 붙들고 일어남, 사라짐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보면 이런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보여. 바깥에 소리가 들려가 그 소리 붙들고 마음이 막 이렇게 한 부분 흘러가는 것도 탁 보여.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작용이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붙들고 나는 일어남, 사라짐만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인데 작게 일어나는 마음 작용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 예. 그래서 이게 명상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작용들이 배를 붙들고 일어남, 사라짐 하고 있는 와중에도 탁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보인다. 다른 작용들이. 이제 여기에 좀 세밀하게 잘 보이면 마음의 시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작용을 잘 살펴보는 방법은 기준점을 붙들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붙이면서 알아차림해보는 훈련을 하면 그게 마음 작용을 살피기가 좋다.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시력이 좋으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도 잘 살피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네. 예. 자, 이 손을 제가 그냥 움직일까요? 내가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고 빠르게 그 마음이 일어나고 움직일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몸이 저절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빠르게 그 작용이 일어나고 이 행동을 내가 이런 표정 이렇게 딱 마음에서 딱 그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면 표정이 탁 지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손을 딱 들 때도 이 손을 들었던 거는 내가 이렇게 들어서 내 생각을 지금 표현하는 하나의 제스처로 내가 이런 동작을 할 때 빠르게 내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내밀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행동에 나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알아차림하고 그다음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림하고 그 막 웃다가 내가 왜 이렇게 오버해서 웃고 있지 하고 알아차림 될 때도 있습니까? 막 웃다가 누가 뭐라 해서 막 웃는데 뭐 이렇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문득 그게 알아차림 된다. 막 화가 나 있다가도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알아차림 되기도 하지요. 예. 내가 이게 지나치게 화를 내는 거 아닌가? 그 판단도 빠르게 일어나면서 그 화를 내고 있는 행위 자체를 알아차림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시력이 좋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알아차림됩니다. 예. 그것도 알아차림되고 힘이 좀 좋으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딱 걸어져.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만큼 올라와. 알아차림 딱 하고 생각 이렇게 알아차림 딱 하면 딱 가라앉습니다. 앉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이 좀 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이게 딱 행동으로 나와서 뭐라 한 소리 딱 하고 나면 하고 나는 그 순간 그 행위가 알아차림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행위가 알아차림 됐을 때 행위가 힘이 좋아서 막 그 다음을 끌고 가버릴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의 시력이 좋으면 마음에 살필 수 있는 그 힘이 좋으면 어떤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났을 때 의도를 알아차림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고 또 행동을 하고 나서도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빠르게 알아차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버되는 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시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까지도 그 의도까지도 잘 알아차림할 수 있다. 예. 그건 다 뭐로? 알아차림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명상은 알아차림을 잘하기 위한 훈련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 작용을 잘 살필 수가 있네. 행동을 잘 살필 수가 있네. 이 두 가지만 해도 명상이 크게 돈이 드는 거 또 공간이 크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앉을 방석 자리 하나 있으면 되니까 명상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이 코너에 이렇게 많은 훌륭하신 그 명상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들을 함께 한번 실습해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 작용, 내 행동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예, 혼자 살 수는 없다. 그러면 함께 어울려 사는데 나와 이렇게 관계 맺고 살고 있는 가족들부터 해서 내 이웃들, 어떤 모임, 동창, 그 관계 맺고 있는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 수준을 살필 수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관계 수준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마음을 어느 만큼 잘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 이게 관계의 수준이다. 예, 그러니까 관계의 수준의 출발점은 타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타인에 대한 이해는 어디에서 출발하나? 결국은 자기 이해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막 슬퍼. 부모님이 돌아가 있어 막 슬퍼해. 그런데 그 슬픔이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수준이 내가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받았던 슬픔 그 크기만큼 이해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시면 슬프겠다라고 같이 슬퍼를 하는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돌아가시면 어떨 것 같다라는 마음 가지고 공감을 합니다. 예. 돌아가셨으면 그 보냈을 때 그 아픔, 그 허전함. 제 아는 분이 며칠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늘이 없어진 것 같다 그래요. 큰 위에 이렇게 날 이렇게 좀 덮어주고 있던 큰 하늘이 하나 없어진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은 다른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위로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 사라진 것 같은 그 공허함으로 얼마나 상심이 크냐고 그 마음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가시가 더 아프지 남의 가슴에 박힌 대못은 아픈 줄을 몰라. 그게 사람의 이해다. 내가 내 가슴에 대못이 한번 박혀보면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게 철저한 자기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던가 하는 걸 잘 이해하면 상대방이 저런 상황에서 그렇겠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해는 자기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아까 마음의 시력은 자기를 잘 살피죠. 내가 어떻게 행동했던가, 내가 어떤 마음이 좀 많이 일어났던가 이런 것들을 잘 살핀다고 했습니다. 이게 관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내하고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수준이 내가 어느 수준에서 관계를 맺고 있나 하고 한번 살펴볼 때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어느 만큼 이해했는가.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자비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밀하게 알아차림되니까 상대방도 그렇겠구나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아차림돼.
그래서 슬퍼할 때는 더 슬퍼해주고 기뻐할 때는 더 함께 기뻐해줘. 그럴 때 그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는 어떨까요? 이 관계는 이 느낌이 관계를 맺는 거거든. 아, 참 정말 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함께 즐거워해 주는구나 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를 상대방을 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관계는 얼마나 돈독하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살펴보자 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관계 맺기를 잘하자. 그 뭐 사람이 자산이야.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출발점을 이야기를 안 한다. 다양한 테크닉만 이야기한다. 어떨 때 전화하고 뭐 며칠에 한 번씩 안부 묻고 그런 테크닉들은 그 뒤따라오는 거지. 예. 그 먼저 출발점이 어디냐.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는 자기 이해로부터 출발된다. 그 마음의 시력이 좋아지면 관계가 좋아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역사 살피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 살피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 내 행동,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느 시점에서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예전에는 어땠고 요 근래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건가 하는 이런 관계의 흐름, 내 생각의 흐름, 또 내 행동의 흐름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요. 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내가 전체적으로 늘 통찰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겪어나가면 조금 더 그 방향이 우리 삶의 그 행복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즐거움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즐거움까지는 아니라도 좋다. 괴로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지 않아도 좋다. 괴로운 것만 좀 없어도 혹은 조금 지금보다 조금 줄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관리하거나 행복을 조금 더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의 내 마음과 행동과 관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을 보고 흐름 속에서 내 생각, 행동,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걸 저는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인 삶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삶이 흘러가는 방향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예,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 서울이면 서울, 경북이면 경북, 혹은 대한민국. 이게 전체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는 우리 삶의 과거, 현재,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 이걸 역사 살피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명상을 하면 저는 여기서 마인드 케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인드 케어를 하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돌보다 보면 내 삶의 전체 이력이 탁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흐름도 보여. 예. 그때 필요한 게 이 마인드 케어, 명상 말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좀 인문 독서가 필요해. 예. 좋은 강의 많이 듣고, 예, 좋은 책 많이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코너,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이런 코너에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책을 수백 권 읽어야 나오는 내용들이거든. 예. 그런 내용들을 내가 듣고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놔야 그런 큰 흐름을 살필 때 군데군데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살핀 이 시야가 폭이 확 넓어진다.
그랬을 때 내 삶의 그 쭉 흐름이 정확하게 보이고 사회의 흐름이 조금 더 폭넓게 통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역사 살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인드 케어, 명상을 하면 그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이 사띠, 알아차림이 아주 그 활기차져서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 또 내 행동들, 또 나하고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나 하는 것들이 툭툭 보인다. 그리고 내 삶의 전체 흐름이 보이고 우리 사회의 흐름이 보인다. 그래서 이걸 마음 작용 살피기, 행동 살피기, 또 관계 살피기, 역사 살피기. 이런 살피는 힘이 좋아진다. 이걸 제가 마음 시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명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내 삶의 수준을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정비해 보고 싶다. 내 삶에 지금 깝깝한 부분이 있다. 혹은 걱정, 근심이 있다.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내 삶에 좀 닥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단기간에 좀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건 내 삶의 어떤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힘들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코너를 통해서 좀 명상, 마인드 케어를 좀 잘 익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른 차원에서 내 그 삶을 좀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실습의 주제는 마음 시력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시력이 좋아지면 관계가 좋아진다 했죠. 예.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구체적 기술 중에 한 가지. 아까 관계를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타인 이해라고 했죠. 예. 타인 이해는 어디에서 출발한다? 자기 이해에서 출발한다. 예. 나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데 출발한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자기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바로 감정이입이 돼서 조금 더 정서적 공유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관계의 수준이 조금 더 나아진다.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지금 해야 될 실습, 행복 나누기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행복 나누기 명상은 어떤 건가 하면 원리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꼴똘히 생각하면 갑자기 전화가 오지요. 그럴 때 있습니까?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문득 생각이 나.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안 그래도 네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 안 그래도 좀 네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그랬나 하고 이제 나도 안 그래도 네 생각이 방금 나더라. 이게 우리가 어떤 용어로 설명하는가 하면 텔레파시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떤 마음 작용이 하나 탁 일어나면 그 작용이 내 마음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하고 공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내하고 아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올 일은 없다. 내가 생각이 날 리도 없고. 자, 내가 아는 사람이 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은 나하고 많은 교류가 됐겠죠. 그러니까 나하고의 공명할 수 있는 그 폭이 아주 넓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높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명이라 한다. 예, 공명. 그래서 공명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마음을 탁 일으키면 여기서 일으킨 마음이
이게 뭔지는 몰라도 저쪽에 가서 전달이 돼. 우리가 이렇게 그 U자 소리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U자 꺽쇠를 데시벨이 다 달라. 그걸 여러 개를 놓고 하나를 땡 하면 요 데시벨하고 같은 게 저쪽에 멀리 있는 게 웅 하고 울려. 이걸 공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교류가 많은 사람들은 내하고 이게 주파수가 좀 맞춰져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탁 일으키면 이쪽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명이 쫙 돼. 이걸 그 양자 물리학에서는 뭐 양자 도약이다, 공명이다 이런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예전부터 써오던 용어는 텔레파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한의학에서는 기가 기의 공명이다. 예, 그러니까 기가 우리 몸은 이 자연은 기운으로 움직여진다. 그 자연을 우리는 먹고 우리 몸이 유지가 되다 보니 그 자연의 기운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 그걸 5개의 기운이다. 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행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오행의 작동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짱하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했다? 신이라 했다. 그 기가 압축이 돼서 내 몸이라는 형체를 이루면 이걸 뭐라고 했다? 정이라 했다. 정기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출발점은 뭐다? 기다. 우리의 몸은 기의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 몸의 기의 상태와 상대방의 상태가 잘 맞으면 공명이 된다. 공명이 된다. 가족들끼리는 공명이 잘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같은 환경 속에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탁 일으키면 저기서 그 느낌이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쇠하지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왠지 오늘은 좀 이렇게 뭔가 좀 따뜻해. 그거는 이 가족들은 잘 알아. 기가 공명되니까. 그러니까 기가 공명됐다, 텔레파시다, 뭐 양자 도약이다 이런 그 우리가 단어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나누기는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이 행복한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해줄 때 그 내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을 일으킵니다. 먼저 내 마음에서 작용을 일으키면 그거와 공명될 수 있는 주변 인연들이 함께 마음이 일어나. 그걸 뭐 여러 각도로 여러 용어로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텔레파시니 공명이니 이런 단어들로. 그래서 지금 실습을 잠깐 해볼 건데 그 상대방한테 어떤 마음을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훈련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을 잘 살펴서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작용이 한 부분에서는 명상을 통해서 가꾸어지고 또 한 부분에서는 행복 나누기 명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을 보내주는 거예요. 가족들과 지인들, 내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면 네 생각 나더라 하고 네 생각 나더라 하고 갑자기 전화가 많이 온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봤는데도 오래간만에 본 것 같지가 않아. 어제 봤던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고 부드러울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관계를 최대한 좀 원만하고 부드럽고 그냥 나하고 내가 있는 것과 같은 내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편안함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으면 이런 좀 훈련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 케어 기준점 붙들고 알아차림하라 하는 요 명상법도 중요하지만 그 행복 나누기 명상이라고 지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게 될 요 명상법도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실습 잠깐 해보겠습니다. 눈을 딱 감고 지금 감지 마시고 방송 보시는 분 지금 감지 말고 지금은 화면을 보시고 소리만 딱 들으시고 눈을 감았다 생각을 하고
자, 어떤 멘트를 보내는가 하면, 자, 따라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띄워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딱 이렇게 셀카로 딱 찍었다 생각하고, 눈을 감고 내 모습을 딱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딱 떠올려 보면 대충 내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다가 딱 요 앞에 한 1m 앞에 그 모습이 있다 생각을 딱 하고,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자,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방송 보시는 분들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방청객하고 같이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시작.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어렵나? 이 말이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제일 먼저 내 모습을 딱 떠올려 놓고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시라.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시라 하고 한 서너 번 마음 딱 보내주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 떠올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쭉 떠올려서 우리 아이들, 남편, 부인 딱 떠올려서 부모님 다 우리 가족들 다 떠올리고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이 멘트를 한 3번 정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마음을 보냅니다.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친구들, 지인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 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예, 그렇게 순서는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다음 가까운 사람,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앉으시고 눈만 탁 한번 감아 보십시오. 입은 다물고. 자, 몸은 고정시킵니다. 자, 코로 숨을 쉬시고 호흡 조절하지 마시고. 자, 아랫배에 마음 집중하시고 아랫배 기준점. 자, 배가 불러오면 일어남, 배가 내려가면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자, 이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눈 감고 앉아 있는 내 자신을 한 1m 앞에 딱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자, 그 내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하고 마음을 보내줍니다. 자, 가족들 떠올립니다. 자, 내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서너 번 마음 보내줍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친구들 포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 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세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서너 번 마음 보내줍니다.
그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서운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떠올립니다. 원망스럽거나 분노의 대상이 되는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 떠올려서 자, 그대에 대한 나의 불편한 마음 내려놓을 테니 그대도 나에 대한 불편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대에 대한 나의 불편한 마음 내려놓을 테니 그대도 나에 대한 불편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삽시다. 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서너 번 마음 보내줍니다. 행복 나누기 명상을 마치렴. 천천히 눈을 뜨시고 자, 입으로 한번 숨을 후 하고 내쉽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 관계를 가꾸어 나갈 때 마음의 눈, 마음의 시력을 잘 좀 맑고 또 좀 넓게 볼 수 있는 시력을 키우는 거 하나, 또 그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을 보내줄 거냐, 어떤 마음을 보내줄 거냐,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좀 행복하게 살자. 그 내 욕심을 보낼 것이 아니고 좀 이런 욕심과 관계없는 마음들을 자꾸 보내는 훈련, 이런 것들이 아주 의미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맨 마지막에 서운한 사람. 근데 이 서운한 사람 하나 있으면 마음이 참 불편하거든요. 문득 떠오를 때마다. 이걸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가? 내 마음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대에 대한 나의 불편한 마음, 자, 내려놓고, 그대도 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 내려놓고 우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마음들을 내 마음속에서 의도적으로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툭 떠오르는데 예전만큼 불편하지 않아. 그 사람을 봤는데 예전에는 막 고개가 이렇게 쓱 돌아가는데 요즘은 이렇게 봐도 그냥 봐져.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 나누기 명상, 요 서운한 사람 관리하는 것까지 제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음 시력, 어떻게 좀 키울 건가, 또 어디에 좋은가 살펴봤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중요한 기술, 행복 나누기 명상까지 살펴봤습니다. 늘 좀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시고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